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내용이 지난번 시간도 계속 해왔던 말들이죠. 솔직히 해서 저도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 번 그냥 지겨워 이런 생각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을 우리가 조금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것은 현상이죠. 조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현상입니다. 현상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누가 더 합리적인 해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일종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까?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느꼈던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글을 통해서 이 조문을 접했던 초기의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점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이 조문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우리 한의학이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소음병에 단지 걸이라고 하는 건 수족 걸랭이죠. 손발이 차다. 손발이 차고 이해 안 되지 않죠? 근데 땀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땀이 나지 않으니까 억지로 요 강자를 썼다는 거. 괜히 쓴 게 아니에요. 강제로 억지로 발안을 시켰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드시 혈분을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을 요동시켰다. 순행 과정을 충동질했다. 혈류가 혈액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동을 시켰다. 역동시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강자의 글자에 요 같은 원인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이게 전부 다 해석입니다. 미지종 하도, 어느 방향으로 배출되어질 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와 같은 그 혈분이 요동치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입이나 코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눈으로 나올 수도 있다. 또는 심지어는 여러분 혈변을 볼 수도 있죠. 이것은 하골 상갈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글 가운데 현상과 현상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 그 당시 사람의 해석이 무엇이냐는 것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일단 현상만 보면은 소음병에 단골무한한데 의사가 억지로 발안을 시켰더니 어떤 사람은 입과 코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피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후가 별로 좋지 않더라. 이게 나온 겁니다. 자, 전제 조건의 소음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나머지 예를 들어서 동기혈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지종 하도출 이런 말은 후세 사람들의 해석이죠. 그 해석을 걷어내 가지고 현상만 나열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죠. 요 같은 것을 믿을 수 있는 표현이죠. 이게 혈분을 움직였다는 거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죠. 왜 여기다가 혈을 움직이게 했느냐? 억지로 발안시켜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순환의 어떤 그 정상적인 순행 관계를 파괴시켰다는 거죠. 왜?
입으로, 코로, 눈으로 피가 나오니까 이것은 혈분이 손상시킨 거구나 이런 것을 추론한 것이죠. 그런 정도입니다. 자, 태양병의 맥이 아직 약하지 않은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태양병으로 맥이 미약하다. 이 미자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태양병의 맥이 미약한 경우 대청룡탕으로 복용하면 안 된다. 이 조문이 있죠. 이 조문이 있죠. 태양병 가운데 대청룡탕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맥이 미약한 경우는 대청룡탕을 쓰면 안 된다. 대청룡을 썼더니 권력이 일어나고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되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금교율학에도 이와 같은 흔적들이 나타난다는 거. 발안을 그만큼 많이 시켰다는 거. 대청룡탕 같은 약간의 그 발안시키는 약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하고 났더니 몸의 상태가 기능이 다운돼 버리고 근육 경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체로 태양병에 발안과다 하는 것도 옳지가 않는데 태양병에라 하더라도 태양병도 발안과다가 옳지 않는데 요 뒤에 이황이 있으면 여기는 뭐뭐 이온 이렇게 하물며 이런 소음병으로 망향인 경우에 있어서랴. 자, 예를 들어서 태양병에 예를 들어서 계지탕증이나 망탕증에 발안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소음병, 탈행 망향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문하고 그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 그만큼 그 당시에는 발안을 많이 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조문도 알고 보면은 이 조문도 뭐죠? 이 조문도 전도된 글이에요. 다 겪고 나서 어떤 사람이 수족 걸랭합니다. 이것만 봐야 돼요. 사실은. 수족이 걸랭하고 땀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발안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생각을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발열 오한하면서 땀이 나지 않는 경우는 발안을 시킬 수가 있죠. 계지탕이나 마음탕을 쓸 수가 있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도 수족이 차면서 땀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잘못 오치와 역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보고서 이거 원래 소음병이었구나. 육경변증에다가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먼저 경험을 한 이와 같은 치료를 통해 가지고서 그 잘못되어진 그 괴병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육경변증으로 분류를 했을 때 소음병이었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온 거예요. 소음병인데 왜 발안을 합니까? 그것도 왜 강제로 발안을 합니까? 이것은 뒤에 가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글이 전도되어진 글이에요. 상한론 조문이 모두 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고 글을 나중에 맞춰놨다는 거. 자, 이미 소음병이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전제가. 그러면 당연히 발안하지 말고 마땅히 원법을 써야 된다는 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의사도 이미 익숙하게 들어왔던 사실이죠. 육경변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태양병인데 태양병이라 말했으면은 합법을 쓰면 안 되죠. 소음병이라고 이미 전제 조건을 말했으면은 발안시켜서도 안 되고 합법을 써서는 안 되고 마땅히 온중지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 기본적인 상식과 다른 치료 방법을 왜 선택했는가? 이게 다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전도된 글이고 후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육경변증에다가 분류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치료의 행위와 그 치료의 결과를 보고서 나중에 육경변증에다가 맞춘 것이지 육경변증이 있고 나서 이와 같은 치료와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만 이해해도 글을 보는 데 있어서 한결 수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 우리 같은 평범한 살아온다는데 준경 선생은 오히려 강발하는 이거 준경이 한 건 아니죠. 예.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무리하게 발안을 심하게 시켰더니 동기열하면은 예.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우리 몸에 신체적 어떤 그 뭐랄까 생리적인 요소가 예.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 입이나 코로 나가고 어떤 경우는 눈이 나가고 심하면은 여기로 끝이지 않는다. 구규로 다 출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예죠. 네. 하골 상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열이 하에서 골에서 또 혈분이 상에서 가랬다 하는 그런 의미다. 그러나 이것은 위탁 용어다. 이런 것도 여러분 열 고러 하이 혈 가러상 이런 것도 예, 그냥 주석입니다. 예, 주석이에요. 참으로 괴이하다. 괴이하다 이런 소리예요. 예, 괴이하다. 그 사람이 본래 망향의 어떠한 그 체형이고 그와 같은 그 성향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어찌 발안이 심한가? 그렇죠, 여러분. 예. 이걸 의심할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발안을 심하게 했는가? 예,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것은 전도된 글이기 때문이다. 예. 망향인지 모르고 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본래 망향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내의 진액을 너무 많이 고갈시키게 되면은 망향이 더 심화된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네, 파악할 수가 있는 게 발안 과다하게 되면 이게 진액이 망진액이죠. 네, 망진액. 요도 나오죠. 망진액 한다. 그러나 이 망진액이 또 망양증으로 유발시킨다. 동기부여가 되죠. 그러니까 진액이 손상되어지는데 단순히 진액만 손상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양기, 적정한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 발안 과다하면 진액이 망진액하게 되면은 진액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진액 해야 되잖아요. 또는 충진액.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양을 시켰다는 거. 보험을 시킨 게 아니라 보양을 했다는 거. 발안을 과다했으면 진액이 탈수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수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뜻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피가 막 나오고 목구멍, 귀 막 피가 나오는데 막 부자재를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자, 모두의 글 시작에 만약의 경우 소음병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이게 더 현실적이죠. 그 사람이 단지 땀이 없고라고 땀이 없는데 의사가 발한 해기가 무조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쓸 수가 있어요. 땀이 나오지 않는 경우 가볍게 여러분 발안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이 억지로 무리하게 발안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조혈이 갑자기 폭발하게 발생했다. 그렇게 해서 망령대의 혈분을 움직였다. 요동시켰다. 여기 망자가 하나 더 추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망령대의 혈분을 유발시켰다. 역동시켰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때 경우 구규를 따라서 배출하지 않으면 어느 길로 배출할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 조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망열시키면서 조혈증으로 그냥 심각하게 빠진 케이스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소음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붙여준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증상, 단순한 땀이 몸이 수족이 골랭하면서 땀이 없어요. 땀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냥 발안 해결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강제로 너무
강책 발기해놨다. 예, 요것도 예, 조문에 나오죠. 강책이란 말을. 예. 강제로 땀을 유발시키게 했다. 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막 우리 이목구비에서 피가 막 예,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기록에 남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상황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했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뭐 한증을 시켰던지, 예. 아니면은 정말 마왕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먹였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발안지제를 많이 복용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망향증인 사람들이 본래 몸이 허약한 사람한테 예, 유별나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된 게 케이스죠. 예.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도 체질이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이 조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그 해석에 있어서, 예, 해석에 있어서, 예,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발환했더니 필동기혈, 미지종 하도출. 예,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예전 사람들의 어떠한 그 해석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때 이런 것을 예, 인용하면 좋습니다. 예. 자, 이것이 비록 고위들의 수법이나 그 올바름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도 여러분 그 기자도 중요해요. 지시대명사. 그 올바름. 그러니까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에요. 전반적인 것. 예.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용어죠. 여기에 그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구체적인 거. 네.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게 아니죠. 자, 치료법이 구분되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구분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육경이라든가 반표, 발리, 리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 올바름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낭패를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낱낱이 그와 같은 그 괴병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이 본래 망향이라고 하는 그 체질의 환자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랬기 때문에 마침내 이것을 소음병에다가 이 조문을 삽입시킨 거다. 분리해 놓은 거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은 전도되어진 이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나서 옛날 사람이 분류해 놓은 방식에 의해서 글을 보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 됩니다. 치료와 그 결과를 보고서 이것을 육경변증의 어디 부분으로 분류를 했다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 그냥 책의 내용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전도에 빠지게 돼요. 전도된 글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게 되면은 이 전도된 데 빠지게 되면 제가 항상 말했죠. 우리의 생각, 의식이 전도되어진다. 궁극적으로. 뒤죽박죽이 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글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은 참 좋습니다. 논어에서도 공자가 그랬죠. 각득기의.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각득기의. 각각. 그 합당한 것을. 각각. 어떠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마다 거기에 합당한 게 있는 거예요. 조건마다. 자, 우리가 간장은 간장에 쓸 때가 있고, 고추장, 된장도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고, 간장에도 여러분 국간장이 있고, 무슨 양념간장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그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 예. 그냥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가 아니라 각각의 마땅함. 우리가 그러니까 중경서 조문을 400개의 조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각각의 어떤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썼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현상을 통해서 경험되어지잖아요. 그죠? 예.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방법이 다르다는 거. 각각의 그 뜻을 얻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각각의 마땅을 얻어야 된다는 것. 예. 여기에는 육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육아적인 사고방식. 육아적인 사고방식. 예. 육아적인. 소위 말해서 이 도가적인 사고방식은 예.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 도덕경에서 도가 도면 비도가도라 그러잖아요. 도를 가히 도라고 한다면 도가 아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요 각각의 요소를 말하면은 그것은 총체적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한론에는 수개 많은 법이 있죠. 후세방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도 많은 각각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각의 법이 있는데 법은 하나가 예,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뭐냐 공자가 말해요. 일종의 충이죠. 진실이에요. 진실된 마음. 예. 이 진실이 어떠한 현상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 맹자는 인의예지라고 그랬죠. 예. 인의예지. 예. 성이라고 하는 거.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예. 이 현상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정의죠. 예.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 드러난 것과 감추어진 것에는 차이가 없다. 하나의 이론적인 관계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 저 말고도 이와 같은 글을 썼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육아적인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공부를 했다는 거. 이 사람 무엇을 공부를 했는지 이 글만 보고도 대번에 알 수가 있다는 거. 예. 이와 같은 표현들은 예. 요 같은 표현은 단순한 요 같은 표현 속에 시대 어떠한 역사적 사고방식, 육아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 주자학적인 거,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읽고 어떤 사고방식에 의식화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 이건 물론 제 글이지만 어떤 사람이 딱 이 사람 요 글 하나만 보고도 이 사람은 어떠한 과정을 겪었구나. 이 사람은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이와 같은 학문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상한론도 마찬가지예요. 상한론 원문 속에도 그와 같은 사고방식들이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은 오행배속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것은 합리적인 글이다. 초기에 소위 말해서 버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글 속에는 어떠한 역사적 관점, 그 철학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 조문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런 말을 썼을 때는 반드시 어떤 나름대로 알고 썼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글을 보는 데 있어서 고전을 접하는 데서 편합니다. 그건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소음병에 우리가 배웠죠. 오한하면서 몸을 움츠리면서 설사를 한다. 요 같은 조건이 중요하죠. 뭐뭐 하는데 그러면서 설사를 해서 수족이 영능한 경우는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그냥 바로 강의하겠습니다.
망향의 극함에 처해서는 비록 중경숙화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미 병이 사전에 어떠한 이와 같이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무수한 어떠한 치료가 될 수 있는 조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경우도 많죠. 저도 엊그저께 환자 한 번 봤는데도 나이는 64살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침으로 그냥 한두 번 고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개인적으로 미연에 이와 같이 당하기 전에 통맥 사역탕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다. 소음병에 구토하고 설사로 자 그런 데서 조번이 나오는 거예요. 번조가 있으며 음이 극해도 번조증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역자 사지가 권력되어 가지고 권랭증이 심한 경우는 죽는다. 예후가 안 좋다는 거죠. 장로라는 사람이 이 조문과 위의 조문이 같지 않거늘 저 조문에서는 치료한다고 말을 했고 이 조문에서는 치료하지 못한다고 어떤 이유인가? 어떤 이유에서 저 조문, 앞 조문에서는 치료된다고 하고 이 조문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했는가? 이것은 반드시 그 원하는 가운데 치료가 되지 않아서 조본, 번조로 이렇게 빠져들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니 이 말은 그런대로 조금 이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 죽을 때 몸이 완전히 차지잖아요. 죽은 사람은 결국 몸이 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기 전에 일시적으로 몸에 어떤 열이 발생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문병의 번조는 이른바 음극사양이다.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음극사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동지 때 동지는 동지인가 이렇게 썼나? 아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동지 때 음이 지극한 거죠. 음이 극한 상태예요. 음이 극한 상태. 음이 극한 상태에 이 밑에서 어딘가 모르게 양기가 살짝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사양이에요. 이게 현상에 대한 현상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계절에 그렇지 않으면은 음이 극하고 양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도금이 되는 거고 이와 같은 현상이 그러면은 1년이라고 하는 그런 같은 단위는 깨지는 거죠. 추나 추동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1년이라든가 음양이라고 하는 건 순환 고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지에서 그냥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상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 가지고 뭐 잘못하면은 거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탄핵 확률이 거의 90%죠. 90%입니다. 그러나 이게 음이 극한 거죠. 그러나 모릅니다. 10%가 살아나가지고서 탄핵이 뭐 기각이 되든지 각하가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죠. 좋은 일이 너무나 좋아. 호사다마라고 그랬잖아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도 생긴다. 또 어려운 환경에 극한으로 몰리게 되면은 반대로 살아날 구멍이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현상에 대한 것이지 이런 것이 음극사양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토리가 미심하면 구토와 설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렇게 해석하죠. 미심하면 심하면 심할수록 번조와 골랭이 더욱더 극해지기 때문에 위태로운 거다. 극증 미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아직 심할 때 우리가 뭐 오수유탕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오수유탕으로 미연에 이렇게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별
이렇게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그 오해 소지도 있고 불투명한데 뭐 제 나름대로 무슨 통맥 사역등을 써볼 수 있다, 오수유탕을 써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한번 그 저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 반드시 저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